안녕하세요. 피키마마입니다. 오늘은 그 시험관 아기 시술 인공수정에 관련한 제 2탄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제가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제 메모리 카드가 끝날 때까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거는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거라서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컴퓨터를 많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거를 보시기 전에 만약에 처음 이 동영상을 보셨다면 1편 제가 시험관 아기 시술 총정리라고 해서 1편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2편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뭐 배아가 어떻고 뭐 이런 수정 관련해서 시험관 아기 시술이란 인공수정이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거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오시면 그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이게 그거의 하나의 연장선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두 번째로 이제 넘어올 거고요. 저는 피키마마고 시험관 아기 시술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많이 했고, 저는 미국에서도 1년 반, 한국에서도 1년 반, 강남 차병원에서도, 서울 마리아 병원에서도, 그 다음에 뉴욕에서도 했고, 여러 군데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고, 사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동영상을 제가 남겨놓기 위해서 기억을 잡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 경험을 좀 많이 이렇게 보관을 해놔야 이거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큰 그림을 보고 멀리서 딱 봤을 때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었어야 하는데 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했었어야 돈을 조금 더 절약했어야 했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최대한 기록으로 남겨놔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하려고 다시 2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는 좀 더 기형아에 관련된, 제가 이식하기 전에 기형아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다룰 거예요. 아무튼 지금 서론이 굉장히 길어졌지만 이 컴퓨터를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고개도 숙이면서 1편 1억 19번의 시험관 시술, 아기 시술의 노하우, 시험관 아기 시술과 인공수정전 꼭 확인해야 될 것들 해갖고 1편에 남겼었고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질문이요. 배아를 얼렸다가 녹여서 그 냉동 이식을 한다면 변형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미국에서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그랬고, 특히나 미국에서는 냉동 이식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의 99% 아니면 98% 제 생각엔 냉동으로 하게 되는데요. 사실 수치로 봐서는 냉동 이식이 생각보다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퍼센테이지를 냉동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형은 그렇게 크게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배아를 딱 녹일 때 이 변형이 오거나 이렇게 돼서 문제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인공수정을 하던 배아가 나오던 그 시간을 보면요, 난자가 나오고 그 정자, 한 정자가 있잖아요. 남편으로 받아온 정자가 있는데 이거를 그 수정하는 시간을 보니까 난자가 배란되고 나서 하루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24시간이죠. 근데 정자는 4일에서 한 7일 정도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언제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는 하긴 하지만요. 이게 좀 자연임신에 관련된 거니까 조금 다른 말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걸 하면서도 자연임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임신을 원할 때는, 왜냐면 매달 이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는 건 좋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한 2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왜냐면 난자는 보통 한 3개월 정도 전에 난자가 이제 나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운동 되게 열심히 하고, 근데 저는 계속 오랫동안 했으니까 계속 했지만, 그래도 한 3개월 전에
3개월 전서부터 엽산도 먹고 뭐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막 그러라고 했으니까 한 3개월 정도 텀이라고 생각하면 한 2번 정도는 자연 임신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한번 제가 그 동영상을 만든 게 있었어요. 투투투 배란일에 맞춰 한 방에 자연 임신하기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한번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상당히 그 지금 이 말한 그 난자가 24시간밖에 못 살고 정자는 4, 7일을 산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언제 관계를 가지고 뭐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그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한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만든 비디오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상 그 노란 딱지가 붙어서 제가 수익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저는 하시는 분들한테는 보통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면 이때 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쉴 때 몸을 좀 만들 때 그때 한번 자연 임신을 트라이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동영상을 같이 말씀을 해드리고요. 정자 활동성 검사를 하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정액 검사 시에는 정액량, 정액, 정자 숫자, 정자의 모양, 그리고 운동성, 그 다음에 점액의 점도와 pH, 그 산성도를 확인하게 된대요. 그래서 후 기준으로 따르면 정액 그 1cc당 1,500만 개인가요? 그 이상이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운동성은 고배율 시야에서 40% 이상 운동성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기준에 부합하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은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그 평균 수치는 조금 높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그 기준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각하게 뭐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요, 또한 정액 검사는 단 1회의 검사 결과로 정확히 원인을 이렇게 확인하는 거는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만약에 술을 드시거나 그러면 3일 이상 좀 보시고 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무조건 이제 그 시기에 따라서 안 좋은 음식을 먹고 뭐하고 막 그러면 그 정자도 좀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 술을 마셨다면 한 3, 4일 뒤에 이제 검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몇 번 이제 검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신랑은 조금 술을 안 마시고 뭐 원래 담배는 안 피니까 그러다가 한 5일, 6일 되다가 그때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한 번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제 자기의 그런 루틴을 좀 확인해보고 정자 검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왜 정자 검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기형아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왜 기형아 검사가 시험관하기 시술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굉장히 긴 동영상이 될 수가 있는데 중간에 그래서 잘라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상동 염색체, 보통 여자와 남자는요, 상동 같은 염색, 남자가 22쌍, 여자가 22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성 염색체가 2개가 이제 있어서 한 쌍이 있기 때문에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염색체가 다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 46개의 염색체가 나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염색체가 하나라도 더 많거나 하나 빠지거나 또는 2개가 뭐 더 되거나,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검사를 했을 때는요, 이 염색체 검사를 해봤더니요, 한국에서는 보지 못한 게 하나가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22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2쌍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22쌍이 뭐 어떤 거는 이렇게 번호들이 다 매겨져 있더라고요. 번호들이 매겨져 있는데 얘는 2개가 나와야 되는데 뭐 3개가 나오고요. 어떤 거는 2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만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가 안 되더라고요. 뭔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러면 비정상적인 배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요, 기형아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저한테 해당했던 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나이가 30살이 좀 더 되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기형아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 노산이 되면 가장 걱정을 하는 것이 이 기형아 부분이에요. 저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저는 이제 37살 정도의 그 시험관하기 시술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막 이제 거의 몇 년 동안 계속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면서 기형아 검사를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멀리 생각해 보니까 지금 조금 약간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 같은 케이스는 시험관하기 시술을 할 때 기형아 검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억을 넘게 사용하지 않았나, 이 1억이라는 돈을 사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기형아 검사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왠지 그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말해줄게요. 그리고 어떤 분에 해당하는 분들은 또 기형아 검사를 해야 하는 분들이 꼭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례도 같이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기형아 검사는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노산이라고 생각하면 병원에서도 권하고, 특히나 미국 병원에서는 34살이 지나면 기형아 검사를 거의 필수로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추천을 받았고, 그래서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하게 되었었고요. 이런 토대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PGS라는 것을 하게 되었고, 제가 이제 그렇게 기형아 검사를 하면서 이제 생각이 되는 거는요. 배아가 딱 난자를 채취하고 정자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러면 정자를 가져와서 같이 합쳤어요. 합쳤으면 배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배아를 이렇게 딱 이식을 했을 때 얘가 정상적으로 태어나면 이 배아가 정상이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에 이 배아가 만들어질 때요, 대략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요, 정상적인 배아가 돼서 난자와 정자와 만나서 정상적인 배아가 돼서 나한테 이식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거는 정상적인 배아였겠죠. 그런데 비정상적인 배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딱 착상이 돼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남들이 말하는 그 기형아의 비정상적인 그런, 비정상적으로 말해야 되니까 이거 사실 잘 모르겠지만, 기형아가 기형아 그 어떤 부분이 조금 잘못된 그런 아기가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비정상적인 배아가 착상이 됐어요. 그런데 유산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이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유산이 됐다는 케이스는요, 제가 봤을 때 비정상적인 배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배아를 확인하는 게 PGS라고 기형아 테스트예요. 그래서 배아를 이식하기 전에 이 난자와 정자를 채취를 해서 같이 배아를 만든 다음에 5일 됐을 때, 배아 됐을 때 테스트를 보내서 결과를 듣고 그 다음 달에 이식을 보통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비정상적인 배아, 그래서 이 배아는 유산이 될 수밖에 없는 배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까 상동 염색체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게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을 수도 있었고, 어떤 거는 하나가 빠져 있을 수도 있어서 이 자체가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배아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유산이 되는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상 이 배아는 처음부터 만들어졌을 때부터 정상적이지 못한 배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배아를 넣지 말았어야 되는데 딱 했는데 착상이 된 거죠. 그래서 유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엄마들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유산이 되면 모든 게 다 내 탓이다. 내가 너무 좀 조심하지 않아서 그렇다. 내가 뭐 해서 그렇다. 이렇게 자기 자책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미 그거는 안 좋은 배아가 이미 이렇게 돼서 착상이 됐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아가 착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형아 테스트를 할 때 그때 기형아 그 배아를 검사할 때 한국에서는 한 27만 원 정도 하나 배아당 27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한 75만 원에서 80만 원 뭐 이런 거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엄청날 수가 있어요. 사실상 저 같은 케이스는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형아 검사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제가 이제 크게 나중에 이제 알게 느낀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에 계속 기형아에 대한 거에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형아 이제 노산이다 뭐하다 그러면 무조건 기형아 검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가 않고요. 보통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부류는 우선은 정자 검사를 저는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정자 검사와 난자 검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를 한 다음에 그 난소 기능이나 뭐 이런 검사를 해서 이 나의 그런 두 명의 그런 건강 상태나 이런 거를 보고 그리고 나서 괜찮다 그러면 그때는 저는 이제 기형아 검사를 우선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간다면. 왜냐면 제가 그 검사를 하는 거에 집착을 했는데 사실상 제가 그 결과지로 봤을 때 저한테 비정상적인 배아의 확률이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오랜 기간 동안 난자를 채취하고 뭐하고 다 하고 나서 배아 7개 다 보내서 이제 그 검사하고 기형아 검사하고 막 그렇게 했지만 돈이 엄청 많이 나갔고 그런데 다 비정상적인 배아가 나오는 거예요. 이식을 해봤자 하나 그 다음번에 몇 개월 뒤에 또 했는데 바로 했는데 저는 바보같이 이달 하고 그 다음 달에 또 마음이 급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 달에 시험관하기 시술을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빌은 저희 외국에 살았었기 때문에 그 돈은 나오지 않는 상태 돈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폭탄으로 저 같은 경우는 폭탄으로 맞는 케이스가 돼버렸고요. 뭐 몇천만 원이 한꺼번에 나왔으니까 너무 많은 그 기형아 검사를 보냈고 비정상적인 배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시간을 버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을 그렇게 버리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한 거의 2년 반 막 이런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이렇게 막 헛되게 보냈는데 그만큼 이제 나이가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는 계속 실패하고 뭐 하고 하더라도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설동 마리아 병원에 가니까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너무 많이 됐으니까 지금 자꾸 기형아 검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선 너의 몸에 착상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나이가 들었을 때 착상을 시켜본 경험이 없으면 이게 몸이 나를 기억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지나면서 난소 기능은 떨어지고 난자도 그렇고 뭐 이렇게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중에 제가 정말 착상이 되는 그 길을 점점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나이 들었을 때 애 가져도 잘 갖는다 막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미 젊었을 때 한 명을 낳았어요. 두 번째 낳았을 때는 이미 착상을 했던 몸을 기억하고 이미 아이를 한번 가졌던 몸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더 빨리 착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조금 더 쉽게 생긴다는 말이 첫째보다 둘째가 빨리 생긴다는 말이 그 말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는 지금 기형아 검사가 문제가 아니다. 착상이 문제다. 그러니까 착상을 시켜라. 한번 해보자. 기형아 검사 하지 말고 한번 넣어보자. 신선으로. 그래서 저는 되었어요. 그래서 신선으로 됐고 그렇게 해서 다음 고비로 넘어간 게 기형아 관련된 다음 두 번째 이제 고민이 이제 생기게 된 건데요. 어찌됐건 전 신선으로 해가지고 되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가 있잖아요.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저한테 어떤 분들이 막 메일을 많이 주세요. 근데 그 분들이 어떤 고민이 있냐면요. 이미 착상이 됐어요. 이미 착상이 됐는데 이미 착상이 되었는데 유산이 자꾸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설명을 해드렸던 그 부분. 그러니까 뭔가 난자와 난수, 기능 그리고 그 정자에서 한번 그 이슈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문제가 있었을 때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배아를 검사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저 같은 케이스 둘 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우선은 착상을 먼저 시켜라.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렇게 한 케이스는 착상을 먼저 시켜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착상은 잘 되는데 착상은 잘 되고 뭐 1, 2개월 가는데 자꾸 유산이 돼요. 그런 케이스는 저 같으면 한번 검사를 해서 그 배아 검사를 해가지고 기형아 검사 이식하기 전에 검사를 하고 오일 배양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두 부분으로 딱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케이스, 그다음에 그 다음 케이스, 그런 거를 많이 이제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